오늘 낭독할 책은 오늘부터 아빠랑 친해지고 싶어요입니다. 지은이, 연이. 출판사에서 책을 협찬해 주셨어요. 지은이, 연이. 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대기업에 다녔을 때보다 작은 회사에 다니는 지금이 훨씬 행복합니다. 마음의 여유가 생긴 후 아빠와 친해지는 방법을 주제로 전자책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출판사에서 출간 제의를 받아 오늘부터 아빠랑 친해지고 싶어요 작가로 데뷔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생기니 길을 걷다 주민센터 강사 모집 공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빠랑 친해지기 프로젝트로 오랜 꿈이었던 강사가 되었습니다. 27살까지 영어 한마디 못하고 취업도 못했지만 뽀로로 영업한 회화를 시작했고 지금은 통역사로도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답니다. 독자 여러분께도 이 행복을 전해드릴게요. 라고 이렇게 지은이 소개가 되어 있고요. 목차 소개할게요. Week 1. 오늘부터 아빠랑 친해질래요? 관심 갖기 편. Week 2. 오늘부터 아빠에게 선물할래요? 선물과 편지 편. Week 3. 오늘부터 아빠랑 얘기할래요? 대화편. Week 4. 오늘부터 아빠랑 함께 할래요? 1. 행동편. Week 5. 오늘부터 아빠랑 함께 할래요? 2. 행동편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아빠랑 친해질래요? 네, 아빠랑 친해지고 싶어요. 네, 요거 낭독해 볼게요. Day 1. 아빠랑 친해지겠다는 결심. 어렸을 적 아빠와의 추억.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빠와 내가 언제부터 멀어지게 됐을까? 어렸을 적 추억을 되새기다 보니 아빠가 태워주던 비행기가 떠올랐습니다. 아빠표 비행기 타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 들어 아빠가 태워주던 비행기가 너무 그립습니다. 놀이동산에서 비행기 놀이기구를 타려면 돈을 내야 하지만 아빠표 비행기는 돈이 필요 없었죠. 아빠 옆으로 가서 한마디만 하면 언제든지 탈 수 있었어요. 아빠 비행기! 이 한마디면 아빠는 보고 계시던 신분도 놓아두고 바로 저만의 비행기를 이륙해 주셨어요. 아빠표 비행기는 제가 타본 그 어떤 놀이기구보다 재미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라면서 아빠와 노는 시간이 줄어들고 아빠표 비행기보다 놀이동산의 놀이기구를 더 좋아하게 됩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더 이상 아빠표 비행기를 타러 오지 않는 저를 보면서 아빠가 왠지 섭섭함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어렸을 적 아빠와의 추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언제부터 아빠와 멀어지게 되었나요? 우리 집에 있는 보물. 우리는 보물은 숨겨져 있어라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물은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전시되어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 언제나 국보급 보물을 볼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다만 그 보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박물관에 가서 보물을 만나는 것이고 가치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은 보물이 숨겨져 있다고 믿으며 다른 곳에서 보물을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인생의 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보물은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집에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기에 보물인지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가족과 친하게 지내세요. 가족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세요. 지금 바로 인생의 보물인 가족의 가치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은 가족과 함께할 때임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빠와 친해지겠다는 결심. 우리의 부모님은 반드시 돌아가십니다. 그것이 언제이냐의 차이일 뿐 부모님은 돌아가십니다. 저는 아직도 그 순간을 또렷이 기억합니다. 2014년 9월 6일 토요일 학원 주말반을 다녀와서 책상에 앉아 다음 달에는 무엇을 들을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언니의 핸드폰 벨이 울렸습니다. 엄마였습니다. 뭐? 웬만한 일에는 표정조차 바뀌지 않는 언니의 놀란 표정과 당황한 말투? 저는 깜짝 놀라 언니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언니는 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빠 쓰러지셨대. 빨리 내려가자. 지금 저의 세상은 2014년 9월 6일 언니가 핸드폰을 받기 전의 세상과 2014년 9월 6일 언니가 핸드폰을 받은 후의 세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아빠는 돌아가실 때 나는 이제 간다, 잘 있거라 라고 가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분을 통하여 아빠가 쓰러지셨거나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님과 작별 인사를 나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이 부모님과의 마지막 날이고 마지막 대화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언제나 부모님과 사랑이 넘치는 대화를 하시고 부모님과 아름다운 사이를 가꾸어 나가셔야 합니다. 연희야 사랑해. 아빠 저도 사랑해요. 제가 이 책에 쓴 내용을 열심히 실천한 결과 아빠와 저의 마지막 대화는 사랑한다는 말이 되었고 아빠와 저의 마지막 행동은 포옹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을 읽고 계신 여러분도 앞으로 아빠와 친해지기 위한 실천들을 하나둘씩 하다 보면 아빠와의 사이가 가까워질 것입니다. 아빠와 함께하는 마지막 장면이 더욱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첫 시작날인 오늘은 결심만 해주세요. 시작이 반입니다. 나머지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데이 2. 내가 몰랐던 아빠의 모습. 아빠의 또 다른 모습 1. 저희 아빠는 어디에서나 항상 당당하셨습니다. 자만하지 않으셨지만 누구에게 고개를 숙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진첩에서 아빠가 20년 이상 근무하셨던 회사를 퇴직하시며 사장님과 악수하고 있는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평소에 잘 웃지도 않는 아빠가 환하게 웃으시면서 고개를 숙인 채 사장님과 악수하고 계셨습니다.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아빠는 가족을 위해서 자존심을 접고 상사에게 고개를 숙이신다는 것과 회사에서 우리를 위해 피땀을 흘리고 계신다는 사실을요. 아빠, 우리를 위해 열심히 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빠의 또 다른 모습 2. 한 번은 언니가 아빠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엄마가 아빠에게 미정이 반에서 1등 했대 라고 기쁜 소식을 전했더니 아빠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으시고 전교에서는 몇 등인데? 라고 물어보셨다는 겁니다. 언니는 그 얘기를 듣고 공부에 대한 모든 흥미를 잃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빠가 공부를 잘하셨던 분이라 전교 등수가 아니면 안 띄워주시나 봐 라고 언니를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돌아가신 후에 언니와 제가 아빠를 오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빠는 딸들이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까봐 엄마가 공부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 자체를 반대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엄마에게 전해 듣기로는 언니와 제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 아빠와 엄마가 교육 문제로 크게 싸우신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아빠가 엄마에게 아이들에게 공부하라고 하지마, 스트레스 받아 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돌이켜보니 아빠는 한 번도 언니와 제게 공부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제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일입니다. 직접 와서 등록금을 내야 한다는 말에 아빠와 함께 학교에 갔습니다. 제가 합격한 대학은 남들이 들었을 때 부러워할 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명문대에 명문대학원까지 나오신 아빠는 내가 합격한 이 학교를 어떻게 생각하실까라고 내심 걱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창구에서 등록금을 내주는 아빠는 영수증을 건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대학 합격 축하한다. 그리고 미소를 지은 채 악수를 청하셨습니다. 아빠의 미소와 말투에서 아빠가 나온 대학이나 제가 다닐 대학이나 다를 것 없이 똑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제가 편입을 했을 때도 아빠는 처음과 같이 합격을 축하한다, 수고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빠는 실제 아빠와 전혀 다른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빠와 친해진 후에 느꼈던 것은 아빠가 제 생각보다 훨씬 더 다정하시고 훨씬 더 따뜻하시고 훨씬 더 재밌으시고 훨씬 더 저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도 아빠와 대화를 많이 나눠보지 않은 상태에서 아빠는 이런 분이셔 라는 선입견을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빠의 장점. 여러분은 아빠의 장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아빠와 친해지기 전에 저는 아빠의 장점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시간을 내서 아빠의 장점을 하나하나 찾아봤고 그 장점들을 아빠에게 쪽지로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성실하시고 정직하시고
항상 열심히 사시는 아빠가 정말 좋아요. 저는 책도 많이 읽으시고 아는 것도 많으신 아빠가 정말 좋아요. 저는 좋은 학교를 나오셨는데도 잘난 척하지 않으시는 아빠가 정말 좋아요. 저는 화를 안 내시는 아빠가 정말 좋아요. 저는 아빠의 모든 것이 정말 좋아요. 저는 제가 최고의 아빠를 가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왜 아빠를 좋아하는지 말씀드린다면 아빠는 정말 기쁘실 것입니다. 내가 찾은 아빠의 장점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그리고 아빠가 정말 좋다고 말씀드리세요. 아직 직접 말을 전하는 것이 어렵다면 오늘은 아빠의 장점을 찾아 이 책에 적어두고 좀 더 친해진 다음 꼭 말씀드려 주세요. 오늘의 실천 1. 여러분이 평소에 생각하던 아빠는 어떤 모습인지 정해보세요. 2. 여러분이 알고 있던 모습과 다른 아빠의 새로운 모습을 찾아보세요. 3.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아빠의 사랑이 담긴 말이나 행동을 찾아보세요. 4. 여러분이 생각하는 아빠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네, 제가 이 오늘부터 아빠랑 친해지고 싶어요. 이 책의 일부를 낭독해 봤는데요. 조금 읽으면서도 마음이 짠했어요. 약간의 울먹임이 약간 낭독을 할 때 들어갔던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정말 내가 우리 어머니하고는 제가 여자이기 때문에 더 교감이 잘 되고 또 모든 자식들이 아빠는 바쁘다 보니까 엄마와 조금 더 교류가 많이 되잖아요. 너무 소홀했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이 책 제목을 이제 볼 때 오늘부터 아빠랑 친해지고 싶어요. 봤을 때 그냥 친해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우리는 가족이니까? 아빠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책을 읽어보니까 조금 정말 아빠랑 정말 친해지고 싶다면은 어떻게 해야 좋은지 이런 방법들을 좀 제시를 해놓은 것 같고 또 이 작가 지은이가 연희 작가님께서 아버지가 그 돌아가셨을 때의 그 느낌이 이 글에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두부터 아버지가 조금 쓰러졌다 이런 연락을 받고서 진행되는 글들이 좀 마음이 짠했습니다. 아무튼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 아빠랑 친해지고 싶으시거나 아버지와 조금 더 유대감을 더 형성하고 싶은 분들은 꼭 읽어보면 좋으실 것 같고요. 책은 TWIG 출판사에서 증정해 주셨습니다.